뭐 엄마랑 애착 형성은 잘 됐는데 아빠랑 애착 형성은 잘 안 됐어요. 뭐 이렇게 표현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런데 우리가 발달해서 말하는 이 애착이라는 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그냥 뭐 애착 물건 뭐 이런 것처럼 친밀한 관계 뭐 이런 거랑 조금 달라요. 여러분 혹시 이 애착이라는 개념이 사실은 동물행동학에서 온 거 아세요? 아니, 애 키우는데 중요하다는 애착이 갑자기 동물이랑 관련이 있다고? 여러분 혹시 새끼 새들이 엄마 새를 졸졸졸 쫓아다니는 모습을 본 적 있으세요? 한 영화에서는 아기 새들이 어떤 아이를 엄마로 인식해서 따라다니게 되죠. 이 모습은 아기 새들이 알에서 깨어난 어떤 특정한 시기, 그 결정적인 시기에 특히 주 양육자인 어미새를 접하면 그 모습이 아기 새한테 각인이 돼서 주 양육자로 인식을 하고 졸졸졸 쫓아다니는 행동이에요. 그리고 이러한 행동은 어디서 배운 게 아니에요. 그냥 아예 처음 태어날 때부터 몸 안에 프로그램돼서 타고난 행동이에요. 그리고 이 행동을 함으로써 아기 새들은 뭘 얻을까요? 자기 자신을 보호하고 먹이를 주는 어미와 가까워질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자신의 생존 가능성을 높이게 되죠. 바로 인간에게서도 이것과 비슷한 모습이 나타나는데 그것이 바로 애착 행동이에요. 응? 아니 동물이 졸졸졸 쫓아다니는 거랑 어떻게 인간이랑 똑같아? 좀 다르긴 달라요. 인간은 훨씬 더 복잡하고 훨씬 더 다양하죠.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좀 드릴게요. 발달해서 말하는 애착이라는 것은 주 양육자, 그러니까 뭐 엄마, 아빠, 할머니, 보모 등 이런 주 양육자와 아동 간의 정서적인 유대 관계예요. 이게 너무 어렵다라고 생각하시면 주 양육자와의 관계, 이렇게 그냥 생각하셔도 괜찮아요. 이 애착이라는 개념을 처음 제시한 학자가 바로 존 보이비라는 학자예요. 그러니까 보이비는 원래 케임브리지 대학에서 의학 공부를 했었는데요. 아동 심리 치료를 위해서 임상의로 일을 할 때 제2차 세계대전 후에 고아원에서 성장한 아이들이 다른 사람과 친밀하고 지속적인 관계를 형성하지 못하는 등의 여러 가지 정서적 문제가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고 해요. 그리고 일반 가정에서 성장했더라도 이 시기에 어머니와 장기간 떨어져 있는 그런 경험을 했던 아이들이 이것과 유사한 모습을 보인다는 걸 발견했다고 해요. 그래서 아이들의 발달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생애 초기 주 양육자와 아이 간의 관계를 이해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죠. 그리고 그 내용을 연구하면서 새끼들이 엄마를 쫓아다니는 것과 같은 행동에 대한 연구를 한 이 동물 행동학적 이론을 인간에게 적용해서 설명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것이 바로 애착입니다. 그래서 이 애착 이론에 따르면 우리 인간도 태어날 때부터 타고난 프로그램된 행동들이 있다고 해요. 그것이 바로 애착 행동인데요. 새들이 졸졸졸 쫓아다니는 것보다는 훨씬 더 복잡하고 다양하죠. 예를 들면 울기, 미소 짓기, 옹알이 하기, 매달리기, 따라다니기 뭐 이러한 행동들이 바로 애착 행동이에요. 이게 왜 애착 행동이냐면요. 울음은 엄마의 주의를 집중시키기 위해서 생물학적으로 프로그램된 일종의 고통 신호예요. 아이가 울면 우리가 어떻게 하죠? 아기한테 막 달려가요. 뭐가 불편한지 막 찾아봐요. 빨리 울음을 어떻게든 멈추려고 해요. 그리고 불편한 점을 막 해결해 주죠. 그리고 애가 미소를 지으면 또 어때요? 너무 예쁘고 그동안 애 키우면서 한 고생들이 그냥 다 잊혀지고 그래 내가 이 맛에 애 키우지 이런 생각 들잖아요. 그러면서 아이에 대한 애정이 더 커지는 걸 느껴요. 이러한 행동도 결국은 부모가 아기에게 접근해서 더 잘 보살피게 만드는 일종의 애착 행동이에요. 자, 그럼 여기까지 들으신 분들은 어느 정도 예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아이들이 울고 매달리고 미소 짓고 옹알이하고 이러한 것들이 결국은 애착 행동, 이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타고난 행동들인데 이 행동을 했을 때 부모가 어떻게 반응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 아이의 마음속에 이 세상은 꽤 살만한 곳인가 봐. 나를 사람들이 좋아하나 봐. 하는 이미지가 생길 수도 있고 이 세상은 좀 위험한 곳인가 봐. 내 불편함이 해소가 되지 않는 곳인가 봐. 아무도 나를 좋아해 주지 않나 봐. 이제 이러한 이미지가 형성이 될 수도 있겠죠. 그것이 바로 안정애착과 불안정애착이에요. 그리고 이 보이비에 따르면 이 애착은 태어나고 3년 동안 생긴다고 해요. 그러니까 인간에게도
이 애착을 형성하는 결정적 시기, 민감한 시기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생후 3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들 3년, 3년, 애착 3년, 4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왜 안정애착이 중요한지도 어느 정도 답이 나왔죠. 자, 아이가 울고 미소 짓고 옹알이하고 매달리고 이제 이러한 애착 행동을 보이고 부모는 여기에 어떤 특정한 반응을 보이게 되죠. 여기에 따라서 아이들은 부모 그리고 세상 그리고 자신에 대한 일종의 이미지를 마음속에 만들어요. 이걸 전문 용어로 내적 작동 모델이라고 해요. 말은 좀 어려운데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이런 거예요. 내적, 그러니까 내 마음속 안에 매번 이 관계를 맺고 관계를 유지할 때마다 작동하는 어떠한 모델이 하나가 생겼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3년 동안 계속해서 만들어진다. 그래서 아이가 울고 미소 짓고 옹알이 할 때 부모가 자신을 정서적으로 지지해주고 도와준다고 느낄 때 아이는 아, 엄마 아빠는 나를 좋아하고 사랑하나 봐. 그러니까 나는 사랑받을 만한 존재가 맞나 봐. 라는 주 양육자와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를 만들게 돼요. 그리고 이 시기는 부모가 곧 세상이기 때문에 이 부모에 대한 믿음이, 이 이미지가 세상으로 확장돼요. 그래서 아, 사람들은 나를 좋아해주고 나를 받아들여 줄 거야. 이 세상은 안전하고 믿을 만한 곳이야. 라는 믿음을 갖게 되죠. 그리고 이러한 내적 작동 모델을 갖게 되는 것이 바로 안정애착이에요. 그러면 그 반대가 되면 바로 불안정애착이 되겠죠. 내적 작동 모델이 한번 만들어지면 평생 동안 다른 사람과 세상과 관계를 형성하고 지속할 때 영향을 미치게 돼요. 그래서 안정애착을 형성한 사람들은 이후에 삶에서 친구나 애인, 배우자와 안전하고 신뢰적인 관계를 형성하는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여러분 살아보셔서 아시겠지만 어쩌면 이 인생이 인간관계가 어쩌면 다가 아닐까 싶을 정도로 인간관계는 우리 삶에서 정말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우리가 관계에서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일 것 같은지, 그리고 저 사람이 나를 좋아해 줄 것 같은지, 받아들여 줄 것 같은지, 그리고 나는 이 관계에서 중요한 사람인 것 같은지, 내가 받아들여질 것 같은 사람인지, 아니면 거부당할 것 같은 사람인지, 이러한 마음속의 이미지가 정말 얼마나 중요한지 예상이 되실 거예요. 당장 우리 아이들이 이제 어린이집 가고 유치원 가고 학교에 가야 되는데 이때 아이들의 또래 관계가 되게 점점 나이가 들수록 중요해진단 말이죠. 그럼 또래 관계를 맺고 유지하는 데 있어서도 안정애착을 형성한 아이들은 훨씬 더 쉽고 그리고 훨씬 더 안정되게 관계를 맺고 유지하는 경향을 보여요. 그리고 이 아이들이 나중에 성인이 돼서 연애를 하고 결혼을 할 때도 훨씬 더 안정적이고 신뢰감 있는 그러한 관계를 유지하고 또 만들게 된다고 해요. 그래서 안정애착이 정말 중요하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세 번째 질문. 그럼 이 안정애착을 어떻게 만드는 건데? 그러면 이 앞에서 쭉 들어오셨던 분들은 이제 어느 정도 이것도 예상이 좀 가능하실 것 같아요. 어떠한 아이가 그런 애착 행동을 보일 때, 울 때, 미소 지을 때, 옹알이 할 때, 매달릴 때, 이때 우리가 부모님이 어떠한 반응을 보여야 돼요.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가 되게 중요하다는 거 이제 아셨죠? 그 반응이 어때야 되냐?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민감한 반응, 그리고 일관성. 이 두 가지를 합쳐서 이야기를 해볼 수도 있어요. 민감한 반응을 일관되게 보인다. 이거예요. 아기가 뭔가 불편해서 울어요. 그러면 민감하게 그 불편함을 캐치해서 해결을 해주는 거죠. 배고플 시간이면 수유를 해주거나 밥을 주고, 졸린 것 같으면 재워주고, 쉬야를 했다? 그러면 기저귀를 갈아주는 거죠. 심심해서 우는 것 같으면 놀아주고, 뭔가 속상한 일이 있었다? 그러면 안아서 달래주고, 이렇게 아이의 필요를 민감하게 캐치해서 반응해주면 돼요. 그리고 만약에 아이가 엄마를 향해서 아빠를 향해서 미소를 지었어요. 그러면 함께 웃어주고 미소 지어주고 엄마 우리 아가는 웃는 것도 예쁘네 이러면서 이제 언어적인 반응도 해주고요. 자, 그런데 이러한 반응을 부모가 기분이 좋을 때, 컨디션이 좀 좋을 때는 잘 해주고 부모가 기분이 안 좋고 컨디션이 안 좋으면 잘 안 해주고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거는 비일관된 행동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비일관된 반응이기 때문에 아이들은 혼란스러워요. 엄마 아빠가 나 진짜 사랑하는 건지, 엄마 아빠가 내가 정말 필요할 때 도와줄 수 있는 존재인지, 이제 이러한 것들이 되게 혼란스럽고, 그렇기 때문에 불안해져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아이들은 불안정 애착을 형성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민감하게 반응을 일관성 있게 해주면 된다. 이렇게 말을 하면 그럼 꽤 간단해요. 그죠? 그렇지만 이게 생각보다 실제로 행동으로 옮기는 거는 쉽지 않다는 건 모두 아실 거예요. 왜냐면 우리 부모도 인간이기 때문에 피곤할 때가 있고 기분이 안 좋을 때가 있거든요. 특히 엄마가 산후 우울증이 있거나 아니면 독박 육아를 해서 너무 피곤하고 지쳐 있는 상태, 완전히 번아웃이 된 상태라면 이렇게 민감한 반응을 또 일관되게 해주는 게 정말 쉽지가 않죠. 이럴 경우에는 꼭 주변의 도움을 받으셔야 돼요. 그리고 또 아이에 따라서도 다른데요. 이제 아이가 좀 예민한 기질, 좀 까다로운 기질이면 부모에게 요구하는 게 훨씬 더 많아요. 더 자주 울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러한 경우는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주 양육자분들이 이제 아이에게 민감하게 반응을 일관되게 해주는 게 좀 더 힘든 케이스기는 해요. 여러분, 제가 바로 그 독박 육아에 완전 번아웃 됐었던 그런 엄마고요. 우리 아이가 꽤나 까다로운 기질의 아이예요. 그래서 제가 이 민감한 반응을 일관되게 하는 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를 너무너무 잘 알아요. 네. 그런데 여러분, 민감한 반응을 일관되게 하는 게 100% 되는 부모는 아무도 없어요. 그리고 부모가 뭐 몇 번 실수를 한다든지, 그리고 뭐 좀 잘못을 몇 번 한다든지 그런다고 해서 아이가 갑자기 불안정 애착이 되지는 않아요. 다만 내가 안정애착은 이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거고 내가 이렇게 행동을 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반응을 해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알고 실천으로 옮기려고 노력하는 부모랑 난 원래 기분파야, 그냥 나 내키는 대로 할래 라고 하면서 애를 키우는 거랑은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지금 이 영상을 보시고 안정애착을 위해서는 민감한 반응 일관되게 해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알고 실제로 노력을 하려는 분들이라면 분명히 아이와 안정애착을 형성하실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하시면 제가 다음에 준비한 또 재미있고 육아에 도움이 되는 영상 보실 수 있을 거예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육아팅 하세요.